저는 올해로 45살 평범한 회사원 김민수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믿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12년 전 서연을 만난 것이었죠. 서연은 누가 봐도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마케팅팀 팀장, 늘씬한 몸매와 우아한 분위기까지. 반면 저는 평범한 지방대 출신의 중견기업 경리부 대리였습니다. 외모도 가진 것도 학벌도 모든 면에서 그녀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저를 말렸습니다. 민수야, 그 여자는 내 급이 아니야. 오래 못 갈 거야. 하지만 저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저에게 건넨 한마디를 굳게 믿었습니다. 오빠는 편해. 같이 있으면 마음이 놓여. 그때는 그 말이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어쩌면 편안함 이상의 감정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휴식처였을 뿐이었을까요?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하객의 대부분은 서연의 회사 동료와 명문대 동창들이었죠. 그들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제 쪽 하객은 가족과 몇몇 친구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축하 속에서 저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씁쓸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온 후 서연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양말을 뒤집어 놓지 말라거나 수도세를 아끼라거나 오래된 제 옷을 바꾸라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더 나은 남편으로 만들어주려는 애정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잔소리에는 저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의 회사 회식에 따라갔을 때였습니다. 한 동료가 제 직업을 묻자 서연은 제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중소기업에 다닌다고만 말했죠. 부끄러워하는 듯한 그녀의 표정을 보며 저는 마음 깊숙이 박히는 상처를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제게 자격지심 갖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내 회사는 사람들이 알만한 곳이 아니잖냐는 뉘앙스가 담긴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연봉은 저의 2배였습니다. 제가 회식비를 계산한 날 서연은 우리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며 카드값을 추궁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늘 부족한 존재였고 제가 명품 가방 하나 사주지 못할 때의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자 저는 그녀의 삶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이미 출근 준비 중인 그녀의 뒷모습만 보였고 저녁에는 잦은 야근과 모임으로 늦게 들어오는 그녀의 연락만을 받았습니다. 주말에도 그녀는 늘 개인적인 약속으로 바빴죠. 오빠는 집에서 쉬어, 피곤하잖아. 그 말은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삶에 평범한 제가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서연에게 알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저녁 식탁에 앉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화장도 더 공들여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녀의 얼굴은 한층 밝아졌지만 그 밝음이 저를 향한 것이 아님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와인을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입가에 떠나지 않는 미소는 제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과거의 인연, 대학 선배인 강준호와 다시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는 당시에도 모두의 선망을 받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벤처기업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대학 시절 짝사랑했지만 이어지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준호는 서연에게 끊임없이 인정과 칭찬을 건넸습니다. 역시 우리 서연이. 가끔 내 생각했어.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저는 서연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대형 계약을 따냈다고 자랑했을 때 제 속에서는 열등감이 먼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서연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며 진정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들어줄게. 서연은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았고 점점 그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특별히 꾸민 채 외출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이라고 말하며 새벽 1시에 돌아온 그녀의 옷에서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이 보잘것없는 결혼 생활마저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 미묘한 불안감 속에서 저희의 결혼 생활은 위태롭게 이어졌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거짓말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1박 2일 워크숍이 있다며 금요일 아침에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배웅했죠. 하지만 그날 오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서연의 회사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연 씨가 갑자기 연차를 내서 다들 궁금해했거든요. 워크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지? 누구와? 수많은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토요일 저녁 해맑게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제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서연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걸 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마침내 잠금이 풀리고 저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강준호와의 대화가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제게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어제는 정말 행복했어. 나도. 서연이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선배,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하지만 너무 보고 싶었어. 더 위로 올려보니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찍은 셀카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제게 보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 예약했어. 정말? 기대된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넘어오며 속을 뒤집었고 저는 주체할 수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자괴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사랑을 제대로 못해줘서. 다음날 저는 서연을 미행했습니다. 야근한다며 회사를 나선 그녀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저도 따라 들어갔죠. 구석 자리에는 훤칠한 키에 비싼 정장을 입은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와인을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이혼하면 되잖아.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 그 말은 저를 향한 선고와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너 강준호라는 사람 알지? 라고 물었고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내 그녀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준호 선배 만나고 있어. 저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그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쌓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짓? 그게 짓이야? 오빠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매일 나를 무시했어. 내 성공을 축하해준 적 있어? 저 또한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던 모든 순간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건 내가 나를 무시했잖아. 친구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서연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시? 내가 언제 무시했어? 오빠가 스스로 초라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녀의 말에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 나 초라해. 못났어. 그럼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서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왜 했는지. 오빠랑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했어. 부담 없고 편하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그게 사랑이 아니었으면 뭐야? 동정? 연민? 나도 모르겠어. 저를 향한 그녀의 감정이 사랑이 아닌 동정과 연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달라? 그 남자는 사랑이야?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선배는 나를 여자로 봐줘. 나를 인정해줘.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해줘. 나는 12년 동안 뭐였어? 서연은 마지막 빗줄을 꽂았습니다. 짐이었어. 서로에게 짐. 그 한마디가 12년의 결혼 생활을 정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서연은 오히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뒤로하고 12년 동안 살았던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머물며 이혼 준비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초췌해진 모습으로 카페에 나타난 서연은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가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는 사실을요. 준호에게 서연은 그저 잠시의 재미였던 겁니다. 오빠, 나 어떡해? 한 번만 용서해줘. 12년이야.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12년 동안 넌 나를 사랑한 적 있어?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누구? 아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고 저는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했습니다. 2달 후 서연은 아이를 지웠습니다. 준호의 아이였습니다. 준호는 병원비만 보내고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서연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23년 봄,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재산은 공평하게 정리했고 위자료로 서연이 제게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마지막 날 그녀는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지 않았습니다. 12년을 무시당하고 배신당한 세월이 고마울 리 없었죠. 그저 끝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45에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초라한 남편이 아니어도 되니까. 저는 서연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게 뭐가 재밌어? 라고 무시당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등산, 독서, 요리. 작은 취미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았죠. 자신감이 생기자 일도 더 잘 풀렸습니다. 작년의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제 힘으로 이뤄낸 성과였기에 정말 기뻤습니다. 지금 저는 47살입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있죠. 가끔 외롭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혼한 지 3년 됐다는 동갑내기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민수 씨는 참 따뜻한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말은 서연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저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노력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결혼하지 마세요. 조건으로 결혼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